멀티, 장편, 짧은 단편 소설 문루프 박만엽 제2부. 그녀와의 두 번째 만남은 이 한 편의 시에서 이루어진다. 가슴 속에 뿌리가 내려 가슴 가지에 사랑의 꽃이 피네. 그리움의 꽃, 보고픔의 꽃, 그 어느 것이나 만져볼 수 없는 꽃이 피네. 행여나 향기라도 맡아볼까 숨을 들이켜보지만 느껴볼 길조차 없네. 차라리 천상에 왔다면 영혼의 나비가 되어 가슴 가지에 달린 꽃에 앉아볼 수나 있으련만. 토요일 11시. 장소는 다른 곳이었지만 역시 찾기 편하고 만나기 편리한 곳은 호텔 로비였다. 내가 먼저 들어와서 잠시 달라진 내부 장식을 둘러보는 사이에 그녀가 도착했다. 그녀는 첫 번째 만남과 매우 흡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실크계통의 원피스가 그랬고 샌들을 신은 모습이 그렇게 느껴졌다.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첫 번째 만남에서는 루이비통 계통의 무늬의 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 오늘은 검은색 계통의 큰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녀의 차를 파킹시켜놓고 나의 차로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갔다. 우리는 일식으로 도시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한담을 하고 있었다. 식사는 남자인 내가 당연히 먼저 끝냈다. 때마침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접한 때라 신문도 살 겸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그녀는 식사대를 이미 내었다. 그녀의 이 한 가지 세심한 행동이 내가 그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가 그녀에게 만날 장소를 자세히 알려주었음에도 다시 호텔에 전화를 하여 확인한 것. 나중에 알게 됐지만 메모하여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상당히 깔끔하고 정돈된 성격의 소유자라고 느껴졌다. 우리는 식당에서 나와 뉴저지에서 가장 계절 감각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는 한 고속도로로 차를 몰았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휴게실에 들러 절벽 밑으로 흐르는 허드슨 강을 바라보았다. 서로가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서로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는지 몰라도 아마 공통으로 느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지나간 세월의 덧없음과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 잠시 후 우리는 목적지인 베어 마운틴으로 향했다. 나는 몇 년 전에 가족들과 이미 한 번 와본 곳이기도 했다. 그곳에는 뮤지엄주, 박물관, 동물원이 있었다는 것으로 기억되어진다. 그런데 다시 와보니 전혀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오히려 생소한 기분마저 들었다. 우리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과연 미국은 인간 용광로, The Melting Pot of Human Being 라는 말답게 여러 인종이 즐거운 표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들 특유의 바비큐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 무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나는 여기서 그녀의 사별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을 수가 있었다. 의사였던 남편을 따라 꽃다운 나이에 고국과 수억 마일리 떨어진 타국에 와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몹쓸병에 걸린 남편을 머나먼 곳으로 보내기까지 회한이 많은 듯 하였으나 애써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 같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비록 선글라스에 가려진 눈이었지만 첫 번째 만났을 때 내가 느낀 그녀의 순수하고 깨끗한 눈망울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저녁이 가까워져 오자 내가 평소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신화라는 일식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외딴 곳에 홀로 우아하게 서 있는 레스토랑이라 꼭 오고 싶었다. 우리는 거기서 네피아키 우동을 먹었다. 그녀도 이곳의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는 이미 달리는 차 안에 몸을 싣고 있었다. 참, 이 근처에 좋은 집들이 많은데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내 친구가 나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이런 곳을 구경시켜준 적이 있지요. 나도 들어본 것 같아요. 뉴저지에 상당한 부촌이 있다는 것을. 어디 한번 둘러볼까요? 그녀가 들어가 보자고 해서 들어온 이 거리는 나도 처음 와보는 생소한 곳이었다. 궁전처럼 거대한 저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이곳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녀는 이런 저택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그녀가 소망하던 것처럼 인생을 우아하게 이런 곳에서 마감하고 싶을까? 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나는 아담하고 분위기가 있는 집이 훨씬 좋아요. 그녀는 혼자 독백하듯이 그러나 상기된 목소리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 같았다. 잠시 집을 구경하다가 보니 방향 감각이 없어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만난 호텔로 갈 수 있는 길로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는 그 길로 고국의 유행 물결이 심지어 미국에까지 번진 노래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노래방으로 들어오자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유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도 그녀가 가자고 해서 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약간의 정지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은 그녀는 노래방이란 곳은 처음 와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생각과 달리 분위기가 밀폐되어 있고 컴컴하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나의 설명을 듣고 어색한 분위기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나는 작은 새, 이즈리, 만남 등을 혼자서만 불렀다. 그녀는 나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싱그럽게 활짝 웃는 그녀의 모습에서 또 다른 그녀의 면모를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목이 아파 잠시 쉬는 동안에 영화 고스트의 배경음악으로 잘 알려진 Unchained Melody 그리고 영화 Play Misty for Me의 주제음악인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등의 반주곡을 경음악으로 들었다. 그녀는 무수한 노래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Unchained Melody인 것 같았다. 그녀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내가 나중에 팝송 해설집을 찾아보니 그 노래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수인의 연가. 오, 내 사랑 그대여. 외로운 나날을 보내며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모른다오. 이곳에서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지나가지만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인지 나는 그대의 사랑이 필요하오. 신은 그대의 사랑을 나에게 향하도록 만드셨다오. 외로운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오. 팔을 넓게 벌린 바다로 흐른다오. 외로운 강물은 한숨 짓는다오. 나를 기다려 주오. 나를 기다려 주오. 당신이 기다리는 집으로 곧 돌아가겠소. 이곳은 비록 답답하고 밀폐된 공간이었지만 주옥 같은 선율이 흐르는 듯 했고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행복이란 노래를 불렀다.
사랑하는 남녀가 목숨까지 바쳐 열애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왠지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다른 한 손으로 나의 손을 날아가 버릴 듯한 비둘기를 포옹하듯이 어루만지며 감쌌다. 나는 비로소 그녀가 나를 이성인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그녀의 차가 주차된 호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나의 차에서 내리면서 악수를 청해왔다. 오늘 즐거웠어요. 즐거웠다니 다행이군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로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 저의 차를 따라서 오시다가 제가 손짓을 하면 그 방향으로 빠져나가세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서로의 달리는 차 안에서 내부 조명등을 켜고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재회 없는 만남으로 변해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심지어 그녀 자신까지도